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년도 제22대 예술대학 학생회장 박상호, 부학생회장 김희진입니다. 우선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부하랴, 실기 준비하랴,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죠? 새내기 여러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이 모두 취소되어서 저희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중간에 이제 곧 있을 수강 신청과 학사제도에 관련된 안내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시청해주세요.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1398년도에 설립되어 약 620년간의 전통을 자랑하는 종합사립대학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2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실 캠퍼스는 서울에 위치한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줄여서 인사캠 혹은 명륜캠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수원시에 위치한 자연과학 캠퍼스는 줄여서 율점캠 혹은 자과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캠퍼스가 나뉘어져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캠퍼스 통합을 위해 인자전이나 대동제 등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성균관대학교 안에서도 저희 예술대학은 미술학과, 영상학과, 의상학과, 디자인학과, 연기예술학과, 무용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술대학 학우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이곳 수성관에서 보내게 될 텐데요.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관한 얘기는 이따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속한 예술대학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저희 예술대학 학생의 예하나에 대한 소개를 안 드릴 수 없겠죠? 맞습니다. 예하나는 예대를 하나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예대 학우들을 대표하여 전반적인 행사 기획과 예술대학 학생 복지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단체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하나 집행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하나의 정책국장 심지윤, 정책국원 김수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전에 계획했던 새내기 새로 배운 터가 안타깝게 무산되면서 예하나가 새로운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점차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성균관대학교의 꽃 예술대학. 예술대학의 글로벌한 전망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국원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조아영 국원. 네, 예하나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매우 좋아요. 네, 그럼 다음은 베트남에 나가 있는 이세일 국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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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하나의 사업을 기획부터 시행까지 총괄하는 정책국은 하나된 예술대학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학우 여러분이 입학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행사를 추진하고 여러 분야의 업체와 컨택을 통해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예하나의 기둥을 맡고 있는 정책국은 앞으로도 모든 예술대학 학우분들이 유익하고 알찬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하나의 얼굴 최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하나의 얼굴 최항! 홍보국입니다. 와! 저희 홍보국은 예하나의 대외적 이미지와 활동 홍보를 위해 운영됩니다. 이처럼 예하나의 대외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대 학우분들을 위하여 예하나에서 준비한 다양한 활동들을 사전에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우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할 테니 지켜봐주세요. 안녕! 안녕! 컷! 반갑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저는 예하나의 상국장 오은석입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저희 예하나의 사목은 예술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관리하고 결제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내주신 소중한 학생회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하나는 3개의 국으로 나뉘어져 체계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학생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예술대학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들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에브리타임 예술대학 게시판을 통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SNS 플랫폼들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플러스 친구, 친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새내기 새로 배운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20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어진 PPT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과대 회장들을 통해 공유해 놓았으니까요. 이 PPT를 보시면서 같이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예술대학과 관련된 소개입니다. 저희 예술대학에는 총 6개의 학과가 있고요. 저희 이 6개 학과를 총 담당하시는 정지숙 학장님께서 예술대학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학과장님에 관련된 사안들은 각 단과대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안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GLS 이용 안내 및 수강 신청 방법, 주요 학사제도 안내, 교육과정 및 졸업 요건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S 이용 안내 및 수강 신청 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게 되시면 킹고 아이디 로그인이라고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시면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누르신 다음에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균이 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성균이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킹고 아이디가 만들어지면은 바로 로그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통합정보 시스템 GLS라는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GLS 창에서는 저희가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모든 활동과 개인 학업 영역에서부터 장학금 내역까지 모든 내용들을 포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학사 안내 및 모바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학교 측에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혹은 푸시 알람 등을 통해 학교에 있는 행사 및 주요 공지사항이 알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GLS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학적 개인 영역에서 연락처 조회 및 수정, 이 부분을 통해서 변경된 주소가 있는지 혹은 변경된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반드시 기입을 해서 수정을 완료하셔야 학교에서 주시는 소식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안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되게 여러가지 앱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은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성균관대학교 모바일 포털 앱 킹고M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먹는 학식에 관련된 정보, 셔틀버스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GLS와 바로 연동돼서 나머지 상황들도 알 수 있는 어플입니다. 또한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을 포함하고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도서관 출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어플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어플들도 아이캠퍼스를 위한 어플이나 혹은 전자출결 그리고 수강 신청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어플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모바일 포털 앱 킹고M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GLS에 들어가셔서 수업 영역 전자시간표를 검색합니다. 수강 강좌의 책가방 담기라는 란을 통해서 책가방에 여러분들이 수강하실 과목들을 담아주신 후에 수강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여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는 날짜에 책가방에 넣어놨던 과목들을 불러오기를 한 이후 수강 시간에 맞춰서 강좌 듣기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녹화된 영상으로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에서 직접 강좌 조회하여 신청이 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표를 만들기 전에 학과별로 미리 수강 신청 확정된 영어 쓰기나 영어 발표, 컴퓨터 사고와 SW 코딩,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고전 명저보 클럽, 창의적 융합 디자인 등의 수업 요일과 시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목들이 어떤 시간표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직권 배정 수업으로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수업들을 학교에서 미리 직권으로 배정해 놓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전공 수업이나 혹은 듣고 싶은 다른 기타 교양 수업들이 이 시간표와 물리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직권 배정 수업의 시간표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나머지 전공과 기타 교양 수업들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책가방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책가방이 어떤 용어냐면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담기와 같은 역할을 수강 신청에서 마찬가지로 하는 역할입니다. 책가방은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책가방에 강좌를 담아 두었다고 해서 수강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책가방에선 단지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갖고 책가방에 있는 과목 중에 수강 신청으로 연동을 시켜서 바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편의시설에 불과하지, 책가방에 넣어놨다고 해서 수강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강 신청은 반드시 수강 신청 사이트, 앞에 나오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니까요. 하시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대학 신입생의 경우 최대 24학점까지 책가방 안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수강 신청이 확정 가능한 과목은 18학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플러스 6학점에 관련된 내용들만 추가적으로 책가방에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과목을 반드시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알아두는 과목들에 대해서 미리 책가방에 넣어두시고, 만약에 수강 신청에 실패하셨을 경우 두 번째 경우 차선책 혹은 그 다음 차선책으로 넣어두신 6학점에 추가된 과목들을 수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가방에 담으러 들어가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연도와 학기를 설정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관 학부 대학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술대학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예술대학에서 학과 및 전공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캠퍼스 인문사회를 눌러주시고, 혹은 자연과학 캠퍼스에 있는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이캠퍼스를 들으실 경우 이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강의 항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좌측에 있는 책가방 담기 버튼을 누르셔서 과목들을 담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시게 되시면 전공 기반, 전공 핵심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수 번호와 학점, 이 과목이 몇 학점짜리 수업인지에 관한 설명까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는 시간표와 교수님에 관련된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사이트로 이동하시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에서는 여러분들이 학번과 패스워드를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할 점은 킹고 아이디로 만들었던 아이디와 다르게 이곳에는 학번을 입력하고 로그인한다는 점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에 책가방 란을 눌러주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수강 신청이 가능한 자신이 책가방에 담아둔 과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 중에서 옆에 있는 신청 버튼을 해당 시간에 맞춰서 누르시게 되시면 본인의 과목으로 수강 신청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눌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기 정원을 초과하였거나 0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른 교과목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라는 류의 멘트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순서가 늦게 되어서 이미 다 차긴 했지만 앞에 넣었던 같은 학우들이 변경하거나 혹은 빠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예비 번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기 순번이라는 걸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신청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해 두시면 만약 앞에 신청했던 사람 중에서 취소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S에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 내역과 관련된 주간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시간표를 짜시기도 하시는데 정확하게 본인이 수강 신청 완료된 과목들에 대한 확인은 GLS의 주간 테이블 보기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된 확정된 과목들은 본인들이 완벽하게 이번 학기에 들을 수 있다라고 확정 발표가 난 과목들이니까요. 자, 다음으로 열어가시면 여러가지 수업 형태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총 3가지 형태의 수업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은 저희가 아이캠퍼스라는 이름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서 중간 기말고사를 위해 중할 동안 학교에 직접 나와서 교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않지만 서면으로 시험을 보고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진행해야 되는 수업입니다. 그 외적으로도 강의 저장 수업이라고 해서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녹화한 모습의 수업도 있으시고요. 블렌디드 수업이라 그래서
강의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수업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형태 또한 책가방에서 확인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잘 유의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수업 형태에 관련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수업 형태에 일반 수업 혹은 국제어 수업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또 국제어 수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영어가 또 나왔는데, 이 부분은 뒷편에 학사제도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상호 인정 교과목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과목들은 CL 과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타 학과의 전공 과목이지만 원전공의 과목으로도 인정되는 교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로잉 1과 드로잉 2 그리고 융합 캡스톤 디자인 등이 있는데요. 융합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과에서 수업을 듣지만 이것을 들어갈 때 전공 일반 학점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해줍니다. 복수전공과 CR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복수전공하는 학생의 소속학과 제1전공이죠. 그리고 복수전공학과 제2전공의 CL 과목, 즉 둘 다 들을 수 있는 학생이 수강을 하게 되면 최대 6학점까지 제1전공과 제2전공점의 전공학점으로 중복 인정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학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단 6학점이 초과하게 되면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의 전공학점으로 하나만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호 인정 교과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분명히 미술학과여서 미술학과 과목으로 선택을 했는데 다른 학과의 과목이 뜰 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런 과목들이 상호 인정 교과목이구나 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설명했는데도 저는 너무 힘들고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려. 자, 이렇게 해서 1강이 마쳤고요. 제가 무슨 이게 인터넷 강의도 아닌데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너무 웃기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학교 입학하셔서 편하게 다니시려면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주요 학사 제도의 안내와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학사 일정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수강 신청을 완료하시면 첫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이 첫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장이 돼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다가 현장 강의는 3월 23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월 23일이 맞나요? 맞아요. 맞죠? 네. 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첫 수업을 거쳐서 중간 시험을 갈 때쯤에 수강 신청을 제대로 확인하는 기간과 함께 수강 철회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직접 들어봤는데 이 수업이 나와 너무 맞지 않다, 혹은 내가 듣기에 조금 벅찬 것 같다, 혹은 다른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수강 철회를 이용해서 수강 철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학점을 나올 때 F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W, 수강 철회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나중에 다시 들었을 때도 재수강으로 나오지 않고 새롭게 다시 듣는 과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강의평가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 강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강의평가를 한 이후에 기말시험까지 마무리 지으면 성적을 확인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 1학기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학교에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등록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다니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 후에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휴학하실 수 없습니다. 입학하시자마자 휴학을 원하시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으시거나, 혹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복학 신청을 할 때 이것에서 꼭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휴학과 복학 신청에 관련해서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GLS의 학적 개인 영역에서 등록 장학 부분에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통해서 등록금을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에는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자세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휴학 복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학기 시작 전에 안내된 기간에 GLS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학 중에 1회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고요. 총 최대 6개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군대를 가는 것을 제외하고서 임신, 출산, 육아휴학, 창업휴학을 제외하고서는 최대 한 번에 1회 신청할 때는 2학기까지만 연동해서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학교를 들어오셨다가 다시 휴학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연속해서 3학기 이상 쉬시는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휴학 기간이 만료됐다고 저는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동으로 복학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학 신청 일자에 맞춰서 복학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학기를 시작하고 나서 본인이 긴급 중도 휴학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면은 그것에 따라서 등록금이 남은 기간에 따라서 차등 반환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주어진 이 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사항은 제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적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두 가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고 3번 학사 경고 제적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학점은 총 1학점부터 4학점까지 이렇게 종류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학점이라는 것은 곧 각 과목의 기본 단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16주간의 수업을 듣고 시험을 패스한다면 1학점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 1학점짜리인데도 2시간 수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외도 항상 존재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학기별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수강 신청을 가능한 최대 학점은 총 18학점이고요. 만약에 18학점을 초과해서 3학점을 더 수강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직전 학기 때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시고 4.0 이상의 평점 평균을 받으시고 F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추가한 21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수강 신청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의 경우에는 2월 21일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2학기는 8월 21일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변경기간은 개강 첫 주 5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기간 이후에 수강 변경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수강 철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6일로 날짜가 지정이 돼서 매 학기당 2과목 이내에 수강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강 철회한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점 2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전 학기에 사용하지 않는 1학점 또는 2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학점은 이월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학기에 평균 평점이 2.5가 미만인 경우에도 이월이 안 되고요. 여기에는 F가 들어간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 학기에 미활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요.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 시 2월 학점 대상자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예술대학 신입생들의 기본 배정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1학기 수강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위쪽에 있는 글로벌의 영어 쓰기, 미래 파트의 컴퓨터 사고와 SW 코딩, 그리고 고전 명저의 고전 명저북 클럽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직권 배정 수업으로요. 이미 된 과목을 삭제할 경우에는 다시 수강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권 배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미리 배정한 수강 신청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수강 신청을 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직권 배정된 과목을 삭제하시고 그 시간에 다른 교양을 넣으실 경우에만 이 해당 항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및 기말 시험에 관련된 안내입니다. 컨닝 금지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하지 않겠고요. 시험 날짜, 시간,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아이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시험 장소나 시간이 공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확인해서 해당 시험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강의평가는 매 학기 2회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평가를 완료한 학생에 한해서 성적 공시기간에 성적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계절 수업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종강 다음 주에 개강하는 방학 때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합니다. 개설 과목은 교양 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개설되지 않고요. 재학생 및 휴학생 중에 희망자가 있다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9학점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 6학점을 신청했다면 겨울방학 때는 6학점이 아닌 3학점까지밖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은 저희는 상대평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단위로 나뉘거나 과목 단위로 나뉘거나 교수님 단위로 나누기도 합니다. 등급은 총 A+부터 F까지 있고요. 패스 or fail 과목의 경우에는 P 또는 F의 성적을 받게 됩니다. 학점은 인정되지만 성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성적 영역입니다. 성적 같은 경우에는 A+ 4.5 평점을 시작으로 해서 F 0점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경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F 등급을 포함해서 평점 평균 1.75 미만일 경우에 발생하고요. F 해당 과목은 학점 취득에 실패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 요건에 필요하시는 기초교양 수업들을 F를 받으시게 되시면은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수강이나 혹은 다른 같은 영역의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요건을 만족시키셔야 합니다. 학사경고 및 재적 및 재입학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사경고 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F등급 포함 평점 1.75 미만을 얘기합니다. 학과 지도교수님과 상담 및 학부모와 함께 학업 상담을 실시하게 되고요. 학업 증진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경고 제적도 당하실 수 있는데요. 연속 3회, 통산 4회 시 제적 의무 유급을 당하시게 됩니다. 의무 유급이 2회 누적된 경우에는 학사 경고 시 학사 경고 제적을 받으시게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입생 분들께서는 1학기 연속 평점 평균 1.0 미만일 경우 제적을 당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매학기 6기 있는 경우 학과교원 및 학장의 심사 이외에 재입학이 가능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너무 자세히 아시다기보다는 수업을 좀 더 열심히 들으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수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수강이라고 하시면 C+부터 F까지의 받으신 성적에서 동일 과목을 다시 수강해서 성적을 취득하는 방법인데요. 수강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로 열고 재수강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재수강한 성적은 기존의 성적이 지워지고요. 새롭게 받은 성적으로 대체가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 깊게 알아야 될 사항은 재수강한 과목은 최대 B+까지만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만약에 A+를 받고 싶어서 일부러 난 재수강해야 되니까 대충 들어야겠다, F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안 좋은 학점을 받게 되시면 재수강하셔도 A+의 학점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기당 2과목 이내에 재수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과목이 넘는 과목을 한 학기에 연속으로 재수강하실 수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학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고 예술대학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은 성적 전액 100%, 성적 7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별도의 신청 없이 매학기 종료 후 2월, 8월 중순경 예술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사항에서 발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및 대외장학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가장학금은 학기별 소정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외부장학금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에 대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수 전공에 관련돼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복수 전공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공을 제2전공, 제3전공으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3학기 이상 7학기 이내 등록자 중에서 GLS 신청 자격관리를 통해 복수 전공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학과가 다음에 나오는 학과들이 있고요. 인원이 제한되는 학과 또한 다음에 나오는 학과들이 인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점 평균 순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높은 성적을 유지해 주셔야 복수 전공도 원활하게 가능하시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교직 신청에 관련된 안내입니다. 교직 신청이 가능한 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영상학과, 연기예술학과입니다. 신청 자격이
2학기에 4학기째 되는 재학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휴학을 해서 본인이 들어야 되는 학기와 해당 학기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엇학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엇학기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시고요. 매학년도 2학기 중 안내되는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마찬가지로 GLS를 통해서 신청 자격 관리, 교직 신청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선정 방법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인성, 적성, 자질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니까요. 교직 이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및 졸업 요건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예술대학의 졸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8학기 이상 등록, 예외의 조기 졸업이 있고요. 최소 이수 학점이 130학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 평점 평균이 2.5 이상이 돼야 되고요.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2.0만 넘으면 됩니다. 자, 졸업평가 등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각 해당 과마다 졸업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과에 문의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어 강의는 중점 균형 교양 영역을 6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되고 전공을 10학점 이상 이수하셨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상품이라 해서 인성품, 국제품, 창의품 등이 있습니다. 자, 졸업학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점과 균형 교양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중점 교양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요. 균형 교양 또한 마찬가지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수 학점을 취득하셔야만 졸업 요건이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권 배정에 관련된 과목들은 해당하는 영역이 다 나누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권 배정 과목을 수강해야지만 이 영역에 관해서 최소 이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최소 이수 학점이 42학점을 합계가 넘어줘야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과별로 전공 관련된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학점을 넘게 들어야만 여러분들께서는 졸업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거고요. 전공 핵심과 전공 일반은 아까 마찬가지로 GLS에서 책가방에서 그 해당 과목에 대해서 분리를 보시면은 이 과목이 이 수업이 전공 핵심 수업인지 전공 일반 수업인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학점을 총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으로 나오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수강신청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 영역이고 GLS 책가방에서도 볼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이거는 잘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아래에 있는 숫자를 하나하나씩 지워 나가다 보면 다 전부 다 0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졸업하실 요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대학 전공 이수학점 같은 경우에는 미술학과를 예로 들었을 때 전공 핵심 39학점, 전공 일반 27학점을 해서 전공 학점의 합계가 66학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최소 이수학점 42학점에다가 추가로 전공 과목 66학점, 그리고 선택학점이라 그래서 22학점을 추가로 들어서 총 130학점을 채워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3품제라고 해서요, 저희는 인성품, 국제품, 창의품 총 3가지의 항목에 품을 따야지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3가지 품에 관련돼서는 GLS의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함께 업로드함으로써 인증이 가능한데요. 3가지 품에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종류가 있고 그리고 또 딸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같은 경우에는 각 행정실이나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졸업요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수해야 되는 학점, 그리고 졸업작품, 졸업논문 등 여러분들이 해당한 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졸업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제도에 관련해서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술대학 새내기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들었어도 분명히 모르시는 부분이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소통 창구에 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학생의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해당 사항에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학사 제도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용학과 소개를 맡은 회장 장지연. 부회장 조선재입니다. 자, 여러분, 무용학과라고 했을 때 K-팝, 힙합 이런 춤들도 잘 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K-팝이나 힙합 이런 춤도 출 줄 아냐? 안 해. 이런 춤은 실용무용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는 없지만 실용무용학과 또는 실용무용학부로 따로 전공이 존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에서는 순수 무용이라는 장르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여기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파트별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무용학과가 주로 사용하는 실기실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2201호로 수성관 별관 2층 201호 그리고 큰 홀이라고 불리고요. 또 작은 홀이라고 불리는 62202호 수성관 별관 2층 202호가 있습니다. 또 홀로 6층에 있다고 해서 6층 홀이라고 불리는 6층 홀은 수성관 별관 6층 606호가 있습니다. 6층 홀 바로 앞에 무용학과 조교님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무용학과 사무실이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파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한국무용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호흡과 곡선을 사용한 움직임이 특징인 무용입니다. 한국무용과 학생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동작을 익힘으로써 우리 무용의 전통적인 춤사위를 정립하고 활용하고 기초적인 동작을 습득함으로써 전통무용의 춤사위와 창작무용의 춤사위를 익히는 과정을 배웁니다. 현재 한국무용 파트의 전임 교수로는 전은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 한국무용이 어떤 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다음으로 현대무용은 이사도라 덩컨에 의해 창시된 춤으로 이전에 규정된 형식이나 기교를 벗어나 자유롭고 개성적인 표현력이 특징인 무용입니다. 현대무용 파트는 릴리즈 테크닉을 사용하여 호흡, 근육 이완, 해부학적 고찰,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중력과 가속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임 교수로는 김나희 교수님께서 계시고요. 현대무용 영상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발레는 이야기나 주제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연극적인 무용으로
다리의 포지션에 기초한 클래식 댄스의 정형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무용입니다. 발레 파트는 에너지 측면에서의 발레 스타일과 기술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근원, 방법, 분량의 정확한 움직임의 방향과 시간적 조절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시각, 감각, 지각의 연속적인 학문 과정을 학습하며 근육 감각과 운동 감각을 결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임 교수로는 김경희 교수님께서 계시고, 김경희 교수님께서 정립하신 인체 학문에 기초한 소매틱 발레를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발레 영상도 함께 보시죠. 네, 저희 무용학과는 각 전공별로 실기 수업과 이론 수업, 그리고 공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실기 능력과 창작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학문적 영역을 넓혀줍니다. 교내 공연 활동은 매년 5월 창작 발표회와 11월 졸업 작품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학교 출신의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의 공연 활동에 출연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무용학과를 나와서 무용수 외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요. 우리 학교 무용학과는 실기와 이론 그 두 개의 균형 있는 무용학습을 통해서 무용공연 예술가, 무용평론가, 그리고 무용역사가, 무용철학가 등의 무용학자, 그리고 예술행정, 기획, 경영, 조명, 분장 등 무용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무용 예술인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무용학과에 왔지만 무대를 좀 이제 그만 서고 싶다, 무용하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런 학생들은 이론 수업 등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네, 다음으로 2020학년도 무용학과 학생회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현재 19학번, 18학번 학생회원들은 정해져 있고 20학번, 20학번 우리 새내기 학생회원들을 모집하려고 해요. 학생회원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1학기 대동제 행사 부스를 준비하고 연초에 새내기 새로 배움터 학과 행사를 기획합니다. 그리고 무용학과 과방 청소 및 관리와 교내 공지사항 전달 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맞는 적극적이고 책임감을 겸비하고 있는 연락 잘 보는 사람을 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각 파트에서 1명씩 3명과 세 파트에서 통틀어서 1명, 총 4명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모두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켜주세요. 페이스북이 켜지면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를 검색하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을 켜주세요. 인스타그램을 켜신 뒤에 skku_
댄스를 검색한 뒤에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 공지사항들을 SNS로도 공지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 무용학과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이 다 있습니다. 팔로우를 안 하시면은 놓치는 행사나 정보들이 좀 있을 거예요. 되도록 전부 좋아요와 팔로우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무용학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에게 따로 연락해서 물어보시거나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 다이렉트로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저희는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그럼 개강하고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학생회장 김연빈, 학생부회장 고지훈입니다. 우선 의상학과에 입학하게 되신 20학번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학과와 교수님 소개로 시작하여 여러분이 입학 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수강 신청과 사물함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신입생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과내 학회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OT 영상 시청 후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질문할 수 있는 연락처까지 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학과는 여러분이 졸업 후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기초 지식부터 시작하여 각종 전문 지식에 관련된 강의를 제공합니다. 의상학과의 커리큘럼은 특성화된, 전문적인, 접근하기 쉬운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를 SPA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의상학과의 SPA 커리큘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분야에는 디자인, 의류 소재, 비주얼 디스플레이, 그리고 의상 마케팅 등이 있는데 다양한 분야를 기초 수업과 심화 수업을 통해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상학과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션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 황선진 교수님, 의복 구성학을 담당하고 계신 조경숙 교수님, 패션 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신 서승희 교수님, 그리고 복식 미학 패션 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신 이문혁 교수님이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지식을 알려주실 교수님들이시며 교수님들께 따로 연락드릴 일이 생긴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거나 미리 약속을 잡고 교수님의 연구실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공 및 교양 강의를 들으며 캠퍼스 내 많은 건물에 가게 될 것인데 건물 번호는 옆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상학과는 수성관 별관의 8층과 9층을 사용하는데 8층에는 패션 소재 실험실, 의상학과 사무실, 의상학 캐드실, 2+ 강의실이 있습니다. 9층에는 의복 구성실, 의상학 자료실, 그리고 패션 디자인 첨단 강의실과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패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또한 10층 옥상의 사물함 역시 의상학과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신입생분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입학 전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언어 공부, 패션 서적 및 디자인 컬렉션 찾아보기,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 사용법 익히기입니다. 첫째로 글로벌 시대인 만큼 언어의 유창성이 필수가 되고 있고 교내에서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입학 전에 영어 라디오, 뉴스, 드라마나 서적 등을 통해서 회화를 연습하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법을 익히고 오면 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원활할 것입니다. 둘째로 의상학과 학생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패션 서적 및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컬렉션 등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입니다. 패션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본인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지를 파악해 둔다면 입학 후에 로드맵을 계획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한 서적과 컬렉션 등을 찾아볼 때 이미지를 미리 스크랩해 두신다면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돌아볼 수 있고 의복을 구성하는 기초 요소에 대해 익혀두는 것도 수업을 들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매체나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 또한 추천됩니다. 더 나아가 본인이 3D 영역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 것들인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서적이나 온라인 글, 동영상 등을 미리 보는 것도 학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종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거나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패션 영역의 이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의상학과에서는 해당 영역의 기초 지식부터 고급 지식까지 모두 쌓을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흥미를 쌓고 노력할 열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중 하나인 수강 신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기 중에도 헷갈려 하시는 게 학점 비율인데요. 일반 강의, 국제어 강의, 실기 강의의 상대평가 학점 비율은 이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상학과생이 졸업 전까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의는 6개가 있는데, 의복 구성의 기초, 기초 한복 구성, 패션 소재의 기초, 패션 드로잉, 패션 아이디어 발상론, 패션 마케팅이 있으니 시간표를 구성하실 때 참고하여 계획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1학년 때 어떤 전공을 들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서 신입생들이 듣기 좋은 추천 전공 과목을 준비해봤는데요. 구성 강의, 즉 옷을 만드는 강의로는 의복 구성의 기초와 기초 한복 구성이 좋습니다. 또한 소재 방면은 패션 소재의 기초를 통해 지식을 다질 수 있고, 디자인 기초로는 패션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론과 펀더멘털 패션 디자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다루고 도식화와 같은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패션 이미지 표현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기가 아닌 이론 전공도 추천드리는데, 패션의 뒷배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다질 수 있는 강의로는 패션과 문화, 현대 패션론, 패션 디자인론 등이 있으며, 비즈니스나 마케팅 방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패션 소비자 심리학과 패션 비즈니스 이해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전공을 꼭 많이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권 배정 교양 강의와 1학년 때 들어야 하는 교양을 위주로 시간표를 채우시고, 전공 강의는 남은 학점을 활용하여 하나에서 2개 정도 듣는 경우가 보편적이니 교양 시간표를 짠 후에 흥미있는 전공 강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카카오톡 친구 SKKU 의상학과 학생의 친구 추가와 페이스북 2020 SKKU 패션 페이지 가입 신청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SKKU_패션까지 팔로우해 주시면 됩니다. 과 내 각종 중요한 공지사항들이 이 채널들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꼭 친구 추가를 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물함 신청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의상학과는 수성관 별관 옥상과 태계 인문관에 있는 의상학과 학생회실에 사물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물함 신청이 필수는 아니며 본인의 실기 강의를 수강할 경우에는 사물함 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3월 중 공지할 예정이며, 신청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또한 카페 게시글에 첨부할 것이니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성관 별관 옥상의 사물함 배치도이고, 다음은 인문관 사물함 배치도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내 학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상학과 내에는 디자인학계와 마케팅학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관심이 있다면 자신의 성향에 따라 학회를 선택하여 활동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본인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상학과 내에서는 자유로운 소모임 구성의 기회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영역이 있고 뜻이 맞는 친구가 있다면 소모임을 만들어서 원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상학과 디자인학회인 쌀미는 함께 모여 사교하는 살롱 문화를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지난해 포토샵 스터디, 룩북 제작, 타이다이 티셔츠 제작과 포트폴리오 제작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포토샵 스터디, 크로키 연습, 룩북 제작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신입생 여러분들은 3월 15일 11시 59분까지 위에 연락처로 지원 문자를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의상학과의 또 다른 학회로는 마케팅 학회인 마프가 있습니다. 마케팅을 비롯하여 패션과 관련된 총체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2019년도에는 트렌드, 개인쇼 기획 프레젠테이션, 파크랜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참가와 같은 활동을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4대 컬렉션 리뷰 작성, 인스타그램 활용 컨텐츠 제작, 새로운 브랜드 기획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2월 19일까지 위에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회에 대한 자세한 모집 요강과 소개는 저희가 신입생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 그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강의들을 듣고 과내 활동을 한 뒤 여러분들은 졸업작품전을 준비하게 되시는데요. 작년도 졸업작품 패션쇼 영상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상학과에 대한 모든 설명은 끝났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아직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SKKU 의상학과 학생의 채팅, 의상학과 사무실, 그리고 의상학과 학생회장 김현빈, 학생부회장 고주은의 연락처 중 하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의상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The ruler's back. 안녕하세요. 제23대 영상학과 부학생회장 19학번 김민선입니다. 20학번 여러분, 영상학과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제23대 영상학과 부학생회장 19학번 김민선입니다. 20학번 여러분, 영상학과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있을 행복한 학과 생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학과에서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 영상학과답게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돼?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Eternal silence of the sea, I'm breathing alive. Where are you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그리고 게임과 전시까지 다양한 범위들을 배우고 세부 전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학과 정 교수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학과장님이신 안상혁 교수님을 비롯해 이준희 교수님, 변혁 교수님, 현대진 교수님 이렇게 총 4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다음으로 영상학과 세부전공과 졸업 필수 과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영상학과에는 총 6개의 세부전공이 있는데요. 개인이 선택한 세부전공별로 졸업 필수 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나는 영화 전공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영상 스토리텔링 2, 시나리오 워크숍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식으로 내가 선택한 세부 전공대로 해당 수업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촬영 기초와 디지털 디자인, 영상 스토리텔링 1 이 3가지 수업은 어떤 세부 전공을 선택하든지 학생들이 공통으로 꼭 이수해야 하는 과목인데요. 공통 과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촬영 기초는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으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영상 편집 툴 사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디지털 디자인은 포토샵, 일러스트 등 이미지 편집 툴을 통한 디자인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를 다지게 되는 수업입니다. 영상 스토리텔링 수업은 매주 다양한 과제물을 만들면서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상학과 학생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회장단을 주축으로 사무국, 기획국, 홍보국, 소통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곧 선출될 20학번 과대표와 부과대표 또한 학생의 일원이 될 텐데요. 과대표단은 5월 27일 금요일에 예정돼 있는 개강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의 모집 관련해서는 카톡방을 통해서 또 따로 공지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과 1학년 전공 수업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공지가 되어 있듯이 2월 21일 금요일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후에 온라인 개강 다음 날인 3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수강 정정 기간인데요. 더 이수하고 싶은 수업을 신청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정정 신청이 가능하니까 더 자세한 시간대나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개강일인 3월 23일 이후에도 5일 안에 수강 정정 신청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는 직접 해당 강의실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시간표를 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학과 1학년이 신청 가능한 1학기 전공 수업은 3가지가 있는데요. 영상학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영상학원론 수업이 있고 보다 실습이 많은 디지털 디자인 촬영기초 1 수업이 있습니다. 학과 내에서는 과목명을 줄여서 이제 디지털 디자인은 DD, 촬영기초는 촬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DD와 촬기 수업은 졸업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전공 수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자세한 수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학교 GLS에서 강의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 수강 신청이나 시간표 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카톡을 통해서 따로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상학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모임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모임은 영상학과 내 동아리들을 말하는 용어로 영상 관련 소모임부터 여행, 운동 관련 소모임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이렇게 10개의 소모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영상학과 졸업영화제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영상학과 졸업영화제 기획단 프라이드 스크린과 학생회가 있습니다. 개강총회 때 단장님이 나와서 직접 홍보를 하실 예정이고 그 전에 각 소모임별로 홍보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학과 시설 곳곳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아보셨나요?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죠. 영상학과에는 이렇게 학과생들이 공유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학과 소통창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보이는 이 소통창구들을 통해서 학과 행사나 중요 공지사항 등을 전달받으실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소통창구인 영상학과 홈페이지에서는 학과 중요 공지사항이나 일정 등이 업로드되어 있고, 추후에 안내 받으시겠지만 학과 실습실과 촬영 장비를 대여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요.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소통 창구로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학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 꼭 지금 팔로우 해두시고 공지사항과 더불어 많은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는데 꼭 추가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학과 관련해서 질문이나 건의사항 등이 생기신다면 가장 편하신 소통 창구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친절하게 답장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영상학과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환영 영상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학생회장 19학번 김민선이었습니다. 개강하고 건강하게 만나요. 연기예술학과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5기 1호학번 연출전공 이번 학생회장 맡은 강인우입니다. 저는 19학번 19기 학생 부회장 맡은 이수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제 소개를 드릴 때 15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학과는 학번과 기수가 동일한 학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20기로 불리게 되실 겁니다.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2020학년도 연기예술학과 학생회장으로 여러분과 1년간 함께할 예정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우신 일이나 도움을 받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OT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수님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생회, 연기예술학과 학생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과의 이수 로드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이수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로드맵을 기반으로 이번 한 학기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의 공간은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강의실 번호를 읽는 방법을 설명드린 후에 OT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연기예술학과 학생회 소개입니다. 이번 저희 연기예술학과 학생회 이름은 바로 예비단입니다. 예비단은 이제 연기자로서 그리고 연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비단길만 걸으시라는 의미에서 예비단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학과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 로드맵에는 전공 수업은 일단 전공 핵심과 전공 일반이 있습니다. 보통 전공 핵심 수업은 저학년 때 많이 배치되어 있고 전공 일반 수업은 고학년 때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전공 일반 수업이 심화적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공 핵심과 전공 일반 모두 33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학점인 영화 제작 실습 기초 수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3학점이기 때문에 로드맵을 보시고 어떤 수업을 이수하여야 33학점을 채울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업들을 일일이 설명해 드리긴 힘들기에 우선 쭉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 어떤 수업을 이수하실 것인지 한번 정해보세요.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넘기게 될 텐데 오래 보시고 싶으신 분은 영상을 잠깐 정지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교직이수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교직이수는 2학년 1학기가 종료되는 시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년당 성적 순으로 2명이 선발됩니다. 그리고 선발된 학생은 이 안에 있는 수업들을 모두 이수하셔야 졸업하실 때 최종적으로 교직이수가 완료됩니다. 만약 선생님으로서의 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학년 추천 전공 과목 안내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들을 수 있는 수업은 무브먼트 1, 그리고 보이스, 스크립트 분석, 영화 제작 실습 기초, 시나리오 작법까지 총 5과목입니다. 무브먼트는 배우가 무대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체 움직임을 단련하는 수업입니다. 보이스는 기초적인 발성과 화수를 단련하는 수업입니다. 스크립트 분석은 희곡 및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으로 연기 전공과 연출 전공 모두에게 필요한 수업입니다. 영화 제작 실습 기초 수업은 촬영, 편집, 음향, 연출 기법까지 영화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작법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과 방식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시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기 전공 추천 시간표입니다. 연기 전공 분들은 전공 수업에 대한 선택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브먼트, 보이스, 스크립트 분석을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 교양들이 시간표 내로 자동 신청될 예정인데요. 고전 명저의 경우 금요일, 영어 쓰기는 수요일 3시에서 6시 사이, 컴퓨터 코딩과 소프트웨어는 월요일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사항은 2월 19일 이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분야에 있는 창의적 글쓰기 혹은 스피치와 토론, 두 과목 중 본인의 직권 배정 및 전공 수업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한 과목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양은 대부분 직권 배정이고 전공도 경쟁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의사소통 한 과목 수강 신청에 전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출 전공 시간표입니다. 연출 전공의 경우 전공 수업에 대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영화 제작 실습 기초 수업과 스크립트 분석은 가급적 수강하시고 이제 보이스 혹은 시나리오 작법 중에 한 과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연출 전공이시라면 당연히 시나리오 작법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공 핵심 33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연기 수업을 어느 정도 함께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저희 학과 주요 이념 중 하나인 연출 전공도 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점 때문인데요. 이후에 들을 수 있는 연기 수업들도 있긴 하지만 보이스가 연출 전공이 처음 듣기에 가장 무난하고 어렵지 않은 수업이기에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이스를 듣고 나중에 연기 수업을 따로 이수하시지 않을 분은 보이스를 선택하시고 이번에 시나리오 작법을 수강하시고 나중에 상황과 행동을 비롯한 연기 수업을 따로 이수하실 분은 시나리오 작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출 전공분들은 교양을 따로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직권 배정으로서 고전 명저는 금요일, 영어 쓰기는 월, 수 11시에서 1시 사이, 컴퓨터 코딩과 소프트웨어는 월요일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전공과 겹치는 부분이 없기에 연출 전공분들은 전공만 선택하시고 17학점 이번 학기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과 공간 안내입니다. 그 전에 강의실 읽는 법을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간표를 만드시면 62401 이런 식으로 강의실이 숫자로 표기되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많이들 당황하시게 될 텐데 우선 앞에 두 자리는 건물 번호입니다. 건물마다 정해진 고유의 번호가 있고 여러분이 주로 가시게 될 건물은 경영관, 퇴계인문관, 수선관, 그리고 별관인데요. 각각 경영관 33, 인문관 31, 수선관 61, 수선관 별관 62의 건물 번호를 가집니다. 따라서 62401은 수선관 별관에 위치한 건물이 되겠네요. 건물 번호 다음은 층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실은 4층에 위치해 있겠네요. 마지막 두 자리는 층 내 강의실 번호입니다. 해당 층까지 가신 후에 번호에 맞는 강의실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2401은 어떤 강의실일까요? 바로 저희 학과 연습실입니다. 수성관 별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학과생들의 탈의실이자 주요 쉼터가 되어주는 탈의실 또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별관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술대학 실습실 62101이 있습니다. 예습실이라고 편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62102에는 저희 학과의 블랙박스 형태 공간인 드라마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기본적인 공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관 4층으로 넘어가면 다시 연기예술학과의 공간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학과 사무실입니다.
행정적 처리 혹은 교수님 및 조교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이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안쪽 61414 강의실은 주요 이론 수업의 강의실로 사용되고 있는 예술대학 학습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히 예약실로 부르고 있습니다. 더 안쪽에는 같은 강의실 번호를 가지고 있는 편집실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B103 경영관 지하 1층에는 저희 학과가 주로 사용하는 극장인 원형극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시게 될 공간이시고 교양의 경우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강의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 학과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사항입니다.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기예술학과 영상 OT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전달이라 헷갈리시는 부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개강 후 추가적인 워크숍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질문사항은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연기예술학과 학생회장 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학과 31대 학생회장 시각디자인 전공 18학번 이진아, 부학생회장 시각디자인 전공 18학번 오수빈입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여러분의 과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학과 소개로 시작하여 디자인과의 전공 소개, 학과별 교수진들, 졸업 후의 진로, 마지막으로 학과 생활의 순서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과 개요입니다. 디자인학과는 뛰어난 디자이너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디자인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화된 정보화된 미래지향적인 디자이너와 기업에서 필요한 각종 디자인, 기획 및 제작을 하는 아트 디렉터를 육성하여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디자인학과의 전공은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케이션 매체 제작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창의 역량을 육성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즉 시각 디자인 전공과 섬유 산업의 고부가 가치 상품의 개발 및 기획 등 현 산업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서피스 디자인 전공이 있습니다. 디자인학과는 주로 수선관 2층에서 생활을 합니다. 건물을 바라본 상태에서 포함관의 왼쪽에 위치하며 건물 번호는 61번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의 번호가 6120이라면 수선관 2층의 6120이 호실에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하차 후 계단을 통해 바로 수선관 1층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 관련 시설로는 수선관 2층에 위치한 실기실과 미디어실, 그리고 경영관 1층의 성균 갤러리가 있습니다. 실기실은 학우들을 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항시 개방 상태입니다. 미디어실은 컴퓨터와 프린터 등 작품을 위한 첨단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실의 경우 오후 5시 30분 전까지는 항시 개방되어 있으며 5시 30분 이후에는 학과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실에 위치한 프린터는 5시 30분 전까지 이용 가능하며 학과 사무실에서 예약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기실 복도에는 간이 갤러리를 설치하여 수업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균 갤러리는 4학년 졸업 작품전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전공 소개입니다. 먼저 시각 디자인 전공은 기업의 마케팅, 경영 활동에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광고 디자인 분야를 비롯하여 CIP, BIP, 패키지, 편집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각종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등 교과 과정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각종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육성에 교육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산업사회에서 주력으로 존재하는 UI, UX 디자인이나 시선을 사로잡고 제품의 우수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패키징 등 다양한 디자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피스 디자인 전공은 염색, 직조 등 장인정신이 깃든 공예에서 출발하여 텍스타일 디자인과 공간 디자인의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섬유업계에서 요구되는 텍스타일 디자인, 디스플레이, 텍스타일 기획 등 교육함으로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공간의 디자인, 아름다운 색과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텍스타일 등 여러분이 살아가는 산업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디자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이번 2019 서피스 디자인 졸업 전시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학과 교수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각디자인 전공에서는 김명 교수님, 이준서 교수님, 구자준 교수님이 있으며 서피스 디자인 전공에서는 정지숙 교수님, 송인호 교수님, 임중수 교수님, 윤세환 교수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졸업 후 진로입니다. 전공 관련 진로로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취업 분야에서는 시각디자인 전공의 경우 대기업의 홍보실, 광고회사, 캐릭터, 팬시 산업, 멀티미디어 분야, 웹디자인, 편집, 패키지, 이벤트 등 다양한 디자인의 기획 관련 업체,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서피스 디자인 전공의 경우 의류, 스카프, 넥타이, 가방 등을 만드는 텍스타일 회사, 침장류, 벽지, 바닥재 등과 관련된 인테리어 회사와 문화상품 디자이너, 수공예 디자이너, 아트샵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학 및 연구 분야로는 대학 교수, 연구소, 국외대학, 석 박사 진학 등이 있습니다. 아웃풋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터와 같은 시각물이나 앨범 아트, 팬시 굿즈 및 전시, 그리고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작품들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생활 관련으로 안내드립니다. 먼저 간략한 학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개강 후에는 학과와 관련하여 공지 및 안내를 도와드릴 개강총회 및 개강 파티가 예정되어 있고 학번별 대면식도 개최될 수 있습니다. 4월에는 중간고사가 있으며 5월 초에는 학과총 MT가 개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제와 같은 다양한 학교 행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에는 기말고사가 이루어집니다. 학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과 정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지됩니다. 인스타그램에 SKKU 디자인을 검색하여 팔로우하시고 페이스북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 SKKD 그룹에 가입하시면 학과 공지 및 행사 일정 등을 보다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으므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에는 학년 단체 카톡을 통해 공지도 될 예정이니 이를 통해 즐거운 학과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디자인학과 학생회는 학생회장인 이진아하고와 부학생회장인 저, 그리고 각종 행사와 디자인 홍보를 맡은 홍보국, 사무 전반을 지원하는 사무국과 공지 및 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 시에는 학과 행사 기획 및 학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학과 행사 참여 시 참가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또한 학생회 선후배관 교류 및 학생회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생회 모집은 개강 후 공지될 예정이며 신입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전공 로드맵입니다. 각 전공의 학년별 전공 강의들이 짜여져 있으며 이 커리큘럼을 통해 디자인학과의 인재성에 적합한 디자인 인재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이 지금 보셔야 할 부분은 맨 위에 1학년 1학기 전공 4가지입니다. 자신이 배우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시간표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공별 자세한 설명은 수강 신청 시에 열람하실 수 있는 강의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점 및 직권 배정의 교양을 생각하였을 때 기본 2개 이상의 전공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1학년 직권 배정의 강의는 1학기에 고전 명저와 컴퓨팅, 영어 쓰기입니다. 우선으로 추천해드릴 강의는 기초인문사회과학, 의사소통, 창의화 사유 분야이며 이 3과목은 졸업 필수 학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후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과목들이 존재하여 졸업을 위해 슬기롭게 생각하며 듣기를 바랍니다. 대학생의 대표로 볼 수 있는 과 점퍼는 학년별 과 대표들이 주도하여 동기들의 의견 조율을 통한 디자인으로 과점 단체 주문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코치 자켓부터 항공 점퍼, 야구 점퍼, 돋바 등 다양하게 있으며 앞선 3가지는 3월 초에 시작하여 진행하시고 돋바는 2학기 개강 전에 미리 설문을 시작하시면 여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별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서피스 시각이 함께 진행하면 수요가 늘어 어느 정도의 할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보여드리는 대로 1차 수요를 진행하여 희망 인원을 모집하고 디자인 조사를 통해 양팔, 가슴, 등판, 소매에 글자와 로고를 넣을지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후에 2차 수요 조사를 통해 인원을 정하고 가격을 문의하여 가격에 따른 수요 변동 조사 진행 후 인원을 확정합니다. 주문서를 작성하고 입금하여 주문을 완료하시면 과실로 배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량 및 사이즈를 확인하며 배부하시면 과점 맞추기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디자인학과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입시 생활을 마치고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즐거운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큐 하면은 3초 뒤에 시작하세요. 하이큐!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술대학 미술학과 학생회장 임서영, 부회장 송지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미술학과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미술학과 소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수님 소개, 실기실 및 전시 소개, 작품 소개, 학생회 소개,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학과 생활 관련 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술학과 소개입니다. 저희 미술학과는 동양학과와 서양학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양학과는 한국과 동양 회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조형성을 창조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적 미의식을 지닌 유능한 예술가를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서양학과는 순수미술의 광범위한 기초 조형 기법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험적 접근을 통해 현대사회에 역량 있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을 지향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술학과는 전통적 미의식을 계승하고 새롭게 해석할 능력을 가진 작가, 현대미술을 주도할 능력을 가진 작가로 키우며 또한 창의적인 예술 교육에 대한 신념과 방법론을 구비한 미술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음으로는 미술학과의 전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로 동양학과 수업 담당하고 계신 조한 교수님입니다. 옆은 주로 서양화 수업을 담당하시는 이상봉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동양화 수업 맡고 계신 신학 교수님, 서양화 수업 맡고 계신 공성훈 교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양화 수업 맡고 계시다 이번에 학과장 맡게 되신 정현두 교수님, 그리고 서양미술사 지도해 주시는 김계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실기실 및 전시 소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성관 1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입생분들께서 주로 사용하게 될 실기실은 기초실기실과 공동실기실입니다. 또한 미술학과 학우분들께서 종종 로비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수업 관련되어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4년의 기간 동안 총 4번 전시를 진행합니다. 경영관에 있는 성균 갤러리에서 전시를 진행하는데요. 1학년과 2학년 말에는 1학년 과제전, 3학년 1학기에는 3학년 과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을 위해서 4학년 말에 졸업 전시를 합니다. 저희 함께 좋은 전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학생회장입니다. 이제 미술학과 선배님들의 작품에 대한 짧은 소개가 있겠습니다. 2019년 졸업 전시회 작품들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동양화 전시 작품입니다. 김지영 선배님의 막힌 기도라는 작품입니다. 수신자를 찾지 못한 기도를 주제로 했다고 해요. 변화하는 기도의 대상과 그 행위에서 나오는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작품은 서양화 작업인데요. 강유빈 선배님의 가라앉지 않도록과 부서지는 기억입니다. 주로 여행이나 일상 속에 지나쳤던 인상적인 풍경들을 포착하고 그 순간의 감정들을 상기하는 작업이라고 해요. 순간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흔들리거나 스치는 듯한 느낌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즉발적인 느낌을 위해 흐르는 물감이나 붓터치 등을 일부러 남기신다고 해요. 이미지를 단순 재현하기보다는 작가의 감정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하늘색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등의 기법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입체 작업입니다. 김주원 선배님의 리빙이에요. 실제 사이즈의 소파를 여러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요. 소파에 가득한 썩고 녹아내린 공간에 피어난 화려한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떠나고 남은 흔적이 아닌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학생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미술학과 37대 학생회는 미홍이고요.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널리 아름답게, 세상을 널리 아름답게 만들자는 큰 포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회장단과 총무부, 집행부, 서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임원들의 동의하에 모두의 연락처와 신상을 공개하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회 신입 임원을 모집 중이에요. 지원자는 3월 20일까지 학생회장 임서영에게 개인톡으로 이름, 지원 분야, 전화번호를 보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전공 수업은 대부분 3학점이에요. 1학년 1년 동안 전공 수업을 3개 정도 듣는 것이 적당합니다. 2개 들어도 되고 4개 들어도 되기는 해요. 많은 전공들은 학기마다 땡땡 1, 땡땡 2로 이어지는데 대표적인 1학년 수업으로는 드로잉, 수묵기법, 입체조형, 한국미술사 등이 있습니다. 입체조형은 전공 일반이고 나머지 3개는 전공 핵심이에요.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외에도 서예지도법과 2학점짜리 조형예술미학 등을 1학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PPT대로 이 PPT대로 따라가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전공 과목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 이름 왼쪽에 전공 기반, 일반, 핵심, 심화 등의 단어가 붙어 있죠? 전공 기반과 심화라는 단어는 올해 신입생 여러분들에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아래 칸의 전공 일반과 전공 핵심이라는 구분만 봐주시면 되어요.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일반과 핵심별로 다르니 수업 들을 때 이 전공이 어느 구분인지 알고 들으면 학점 계산하실 때 수월하실 거예요. 1학년 때는 일반과 핵심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에브리타임 어플 내 시간표 기능을 사용하시면 수월하게 시간표를 짜실 수 있어요. 이외 궁금하신 점들은 학과 단톡을 이용하셔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혹은 에브리타임 미술학과 게시판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미술학과 사무실은 수성관 본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오른쪽이에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두 번째로는 에브리타임에 개설되어 있는 미술학과 게시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학생에게 건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SN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중요한 학생회 관련 공지가 모두 여기를 통해 공지되니 학생회 SNS를 팔로우하시거나 친구 추가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미술학과 학생회 미용이었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강하고 수성관 1층에서 만나요. 마음이 아픈 없지 마세요. 관심 작년도 졸업장 패션쇼 영상을 죄송해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작년도 졸업작품 패션쇼 시 상품의 개발 및 계획 산업사회에 기여할 미디어실은 이처럼 에브리타임이라는 으로 축하드리고 의리도 있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학구열도 풍부합니다. 과연 영상학과 상 학교 과일 디자인 학과에게 자유란 인과관계가 없으며 학칙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과유불급이라 생각한다. 우와! 의미? 용기? 학교 생활 과하다. 연인 관계에서 기가 찬 건 예민할 때 술 먹으면 확고받고
과자. 미미하게 술푼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과자 집에.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는 개강 후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대 하나로 예나였습니다. 안녕.